2022년 4월 12일 한국뉴스입니다.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경찰이 사건 현장인 빌라 밖으로 나가는 모습, 테이저 건과 3단봉을 갖고도 현장 진입을 망설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A씨와 법률 대리인 김민호 변호사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5시 4분께 피해자 A씨와 B 전 경위는 빌라 밖에 있었는데 두 사람은 비명 소리를 듣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A씨의 아내의 목이 칼로 찔린 상태였다. 그러나 범행 현장인 3층 집으로 향한 건 A씨뿐이었다. 본래 3층에 있던 C 전 순경은 자신의 목에 칼을 꽂는 신용을 하며 1층으로 내려왔고 B 전 경위는 현장으로 달려가기보다 C 전 순경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 주력했다. 영상 속 두 경찰은 나란히 건물 밖을 빠져나왔다. 김 변호사는 당시 긴박한 순간이었음에도 B 경위는 C 순경의 안위만 확인할 뿐 피해자의 안위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특수상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오후 5시 6분께 밖으로 나온 두 경찰이 테이저건, 3단봉을 꺼내는 모습도 담겼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범인을 제압할 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비명소리가 무서웠고 칼부림을 바로 제압하기 무서웠다고 보인다며 비판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빌라 밖으로 나온 두 경찰이 다시 건물 안으로 진입해서도 문제는 이어졌다.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된 뒤 약 4분 뒤에야 3층 현장에 도착해 범인을 체포했다는 것이다. 15초면 가능한 거리를 4분이나 걸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피해자 측은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해당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피해자 A씨는 4분의 공백과 관련 경찰 둘이 다시 건물로 왔는데 소리 지르고 칼부림 나니까 2층과 3층 중간에서 대기하다가 다 조용해지니까 올라온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감찰 단계에서 이 보디캠을 신속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C 전 순경은 보디캠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증거인멸이라며 건물 재진입하고 나서 3층으로 곧바로 갔는지 아니면 추정대로 어느 다른 공간에서 대기했는지 밝히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저장 공간이 가득 차 녹화가 되지 않았으며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바디캠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당시 상황은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기기는 저장 공간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녹화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사건 발생 전인 11월 3일경부터 이미 용량이 가득 차서 촬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 당국과 정부에 대한 마련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런 자질 없는 경찰이 다시는 경찰 조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며 경찰 잘못으로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을 지키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당시 칼에 찔려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는 여전히 온전치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돈을 빌려서 환자를 돌봐야 하고 생계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울먹였다. 앞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경찰관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최근 해임 처분에 불복, 소청 심사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D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B씨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4층에 사는 D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A씨 가족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약 1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와 가족들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에 따른 손해액 등으로 국가가 18억 3,654만 8,831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달 31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소송 대리인 김민호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해 공무원들을 피고로 같이 넣으면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며 변제 자력이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가족들의 의사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 공무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어 국가와의 조정이 결렬되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민사 13부에 배당됐으며 첫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다. 당시 A씨가 4층 주민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중상을 입었고 빌라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들은 A씨의 남편이 황급히 3층 자택으로 올라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범인을 제압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 해임 징계를 내렸으며 당시 논현경찰서장과 지구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인천경찰청장 사퇴 그리고 향후 대책은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오후 5시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경찰이 위험에 처한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면서 소극적이고 미흡한 현장 대응으로 범죄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이 긴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형사 책임을 덜어주는 법적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행안위 여야 법안심사 제2소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한 직무상 과실 등이 있을 때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회 소위원회는 경찰관이 범죄가 일어나려고 하거나 일어나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이후 일어난 피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는 다만 이 규정은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에 대응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위는 그동안 법률적 한계 등으로 경찰관이 사건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일이 많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살인사건 당시 여러 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도 법률상 한계로 경찰이 피해 아동 분리 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또한 과거 오원춘 살인사건, 서울 송파구 전자발찌 훼손 살인사건도 경찰이 범죄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하지 못했고 인명피해도 막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위는 최근 인천 층간소음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경찰이 범죄 현장 등에서 적극적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민 안전은 경찰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 목표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대응 부실과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구성한다. 현장 대응력 강화 TF에서는 지역경찰과 신임경찰관 교육체계 개편, 장비 실용성 강화와 사용훈련 강화, 법 제도적 기반 확충, 매뉴얼 개선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충분히 정당하다. 그러나 그 이전의 사고를 물리적으로 막기 위한 충분한 권한이 공권력을 가진 경찰관들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공권력에 도전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물리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경찰관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본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